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다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귀성길에 다들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휴 동안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혹시 또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연휴 동안에도 꾸준히 제가 영상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관심 있게 한 번씩 들어와서 봐주시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영상의 그 제목이 내 주변의 에너지를 바꾸는 법. 내 주변 에너지를 바꿔야 이 기운이 바뀌면서 이렇게 운도 찾아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에너지를 바꾸는 게 수동적으로 막연히 그냥 오겠지, 대운이 오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제 영상이 계기가 되는 거죠. 제 영상을 보게 되는 것도 에너지의 기운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주파수가 나를 탁탁탁 두들겨서 내가 거기에 끌려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는 것 같아도 그 주파수의 이 끌림 때문에 제 영상을 오늘도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주파수 흐름이 주파수가 같으면 거기에 탁 맞게 서로가 우연찮은 기에 탁탁 마주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기에 제 영상을 접해서 나에게는 대운이 찾아오거나 또는 내 지금 기운들이 영 내가 견딜 수 없는 힘든 환경에 지금 내가 처해 있어서 내가 그 기운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기운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몰라서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큰 소 뒤에 앉아 울고 있어요. 음메 음메 엉덩이가 뜨거워. 잘 아시는 노래죠. 이 어린 송아지가 큰 소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뜨겁다고. 엉덩이가 뜨거워. 큰 소 뒤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이 엉덩이가 뜨거운 거의 원인은 큰 소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잖아요. 이 큰 솥이라고 하는 환경에 송아지가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죠? 큰 솥에서 내려오면 되죠. 큰 솥 위에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큰 솥 위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에너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흔히들 착각할 때 이게 단단한 막에 둘러싸여서 나는 이 막을 뛰쳐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 옴짝달싹 못하는 느낌처럼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갇혀있게 나도 모르게 있는단 말이죠. 그때 제 말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바꿀 수 있다. 이 에너지 흐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데 내가 시도를 안 하고 있구나. 난 지금 큰 소 뒤에 앉아서 내가 어린 송아지처럼 울고 있구나, 바보같이. 그게 문득 자각이 들면 그 에너지가 신호가 온 거예요. 환경을 바꿔라. 바꿔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째가 뭐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시면 되는 거죠. 뛰쳐나가면 우리가 방문을 다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창문만 하나 열어도 이 환기가 되면서 기분이 다르잖아요. 다른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공기 자체도 기운이죠. 다른 이 우주 속에 또 이 자연 속에 흩어져 있던 기운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내가 호흡하면서 들이마심으로 해서 숨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수백만 개의 원자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원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도 아니고 미세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알갱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기운들이죠. 오행이라고 해서 화수목금토 그런 그 성질을 가진 원자들이 우주에 퍼져 있고 자연에 퍼져 있다가 이 산소라고 하는 이 공기를 통해서 내 속으로 흡입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의 온 세포들과 반응하면서 신진대사로 다 바뀌어가지고 내 몸에 다른 세포들과 결합하면서 또 다른 세포의 이름으로 그 원자들이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수백만 개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예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답답하다 할 때는 한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우리 몸이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 신체라서 자기도 모르게 신체의 생명 신호가 위기 신호를 느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요. 큰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 주변의 그 답답한 환경 속일지라도 그 안에서 내게 필요한 산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들을 내가 흡입하면서 내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통해서 평소보다 다른 호흡으로 조금만 한숨만 한번 크게 들이마셔도 내 속의 분위기가 환기가 돼요.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되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창문만 한번 열어도 들어오는 공기 한번, 다른 공기, 바깥 공기 한번 더 마시는 것만 해도 내가 훨씬 다른 에너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뛰쳐나가 보세요. 그냥 답답해 미치겠다 할 때 뛰쳐나가 버리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냥 걷잖아요. 산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이 또 달라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바깥 공기의 흐름이, 바깥 그 원소들이 내 주변에 있던, 내 집안에 있거나 내 주변 환경에 있던 것과 다른 공기에 묻혀 있는 원소들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 기분이 달라진다라고 할 때 내 몸의 신체에 벌써 신진대사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산책만 해도 좋아요. 뛰쳐나가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산속에 등산을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 자연의 기운들이라고 하는 그런 피톤치드 같은 그런 좋은 기운과 산속에서 올라가면서 다양한 어떤 공기들을 내가 마시면서 이미 내 몸의 그 에너지 대사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 정말 더 좋은 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단계에서 분위기 전환이 되겠죠. 내 평소의 에너지 흐름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생활 패턴이 일정한 패턴에 일정한 그런 그 공기 속에서 묻혀 있었단 말이죠.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늘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먹고 늘 비슷한 환경 속에서 늘 비슷한 생활 바이오 리듬을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를 마시러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은 더 능동적이지만 그래도 내 신진대사가 완전히 에너지체를, 다른 에너지를 경험하기에는 약간 그 무리가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해외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해외를 나거나 여행을 가냐 하면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다른 곳으로, 환경이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남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의 모든 신진대사와 내 몸의 모든 원소들이 한번 교체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른 공기와 다른 음식과 다른 어떤 접해지는 물과 모든 물질들이 막 접해지면서 새로운 것들로 내가 막 반응하면서 내 피부나 내 모든 이 육체적인 그런 것들도 바뀌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 몸속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여행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떠나면 좋아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기운을, 내 주변의 에너지 기운을 바꾼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바깥에 산책을 가보거나 또 그다음에 이런 그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 1차적으로는 그걸로 해서 분위기가 좀 굉장히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잘하는 짓인데 똘끼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가 이제 돌발적인 일탈을 시도한다. 피처링에서 내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황해 할 정도의 돌발적인 일탈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내 에너지를 확 바꾸는 계기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이 모든 신체 구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져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뇌 구조라고 하는 이 신체 모든 구조가 거의 95% 이상이 자동으로 그냥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AI 로봇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의식을 차리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보다 무의식종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말로 알아서 잘 움직이게 돼 있는 정말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의식 구조라는 것이. 깨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모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돼서 그냥 그 행동 패턴을, 똑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돌발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뇌가 당황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우리 틀어놓으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안내가 나오잖아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듯이 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하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뇌가 비상사태로 돌입해요. 그러면서 이 뇌가 쫄깃해지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온몸의 에너지가 긴장 상태로 쫙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죠. 왜? 지금 예측이 안 된다 이거지. 예측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부터는 막 이제 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럽죠. 근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제 도파민이 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왜? 위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이 극도로 분비되면서 어떤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뇌가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파민, 엔돌핀이 막 분비되면서 굉장히 빨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눈동자도 빨리 돌아가고 막 심장도 빨리 뛰고, 그러면서 내 생체 에너지가 한번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그냥 할 필요가 있어요. AI처럼 인공지능 자동주행 프로그램으로 그냥 무의식중에 살도록 할 때는 편리한 기능은 있지만, 한 번씩 문득 깨어나서 내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미친 짓을 하면 하는 거죠. 돌발 행동. 그래서 완전 또라이 같은 짓일지라고 느낄지라도 그냥 예측 못할 돌발 행동을 해버리면 뇌가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내 몸의 신진대사도 다르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 로또 같은 행운은 의외의, 평소에 안 하던 의외의 짓을 할 때 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던 패턴 속에서는 돌발적인 어떤 변수가 오기에는 우주에 무슨 뭐 그런 뭐죠? 그 별똥별 같은 무슨 그런 게 운석이 떨어져 갖고 갑자기 지구가 막 대변혁이 온다거나, 무슨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내가 쳐져 무슨 한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 돌발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뭐 팍 오는 게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대운이 오는 징조라고 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의도했건 간에 내 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운이 한번 바뀌는 때가 온 거잖아요. 그것은 행운이 오는 거죠. 왜? 나는 내 습관대로는 절대로 못 바꾸는데 확 바꿔버렸으니까. 나는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았어. 근데도 바꿔버렸으니까 문득 다른 데로 훅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적응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바빠지는 거죠. 그렇게 신진대사를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 모든 생체 변화가 다 생겨가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행운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늘 안정적으로 살던 분들이 이런 생활들이 나도 대운이 오고 싶은데, 또는 내가 지금 이 생활이 너무 깝깝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지금 이 주파수가 가서
탁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일단은 내가 내 분위기를 일단 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소극적으로 여행까지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뇌를 쫄깃하게 만들 수 있는 나를 바짝 긴장시키는 돌발 행동, 일탈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경험들을 막 자꾸 해봐야겠다. 그러고 그냥 던지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도 그런 극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막 목숨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왜 하느냐 하면 그 쫄깃한 심장의 긴장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패턴을 잠시 내가 그냥 아예 확 돌았다 생각하고 예측 못한 그런 일탈 행동 같은 그런 거를 툭툭 해버릇하면 그때 뭐를 만나냐면 전혀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비밀의 세상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영화 트루먼 쇼 보셨나요? 트루먼 쇼를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자기 그 섬, 그 안에 자기는 그냥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그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알게 된다면 시청자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돌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문득문득 딴 세상이 보여요. 딴 세상이 보여요. 왜? 내 패러다임이라고 내가 늘 이렇게 쳐봤고 그냥 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요 생활 속에서만 살던 그 세상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만 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득 돌발 행동으로 저 새끼 왜 갑자기 나가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긴장한단 말이죠. 왜? 요 안에서 트루먼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갑자기 나가고 싶다.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하고 돌발적으로 튀쳐나가면 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 딴 에너지가 문득 나에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딴 에너지를 내가 접하면 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우주 같은 환경이 있구나 하는 게 문득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 영상에 제가 그런 영상 올려놨는데 치앙마이라고 하는 소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멀쩡하게 그냥 리듬을 잘 유지하고 한국에 잘 살다가 여행 가서 치앙마이가 좋아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그냥 치앙마이에 사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상도 못한 거죠. 내가 그렇게 살 줄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꼭 이 삶이 정답이야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돌발 행동을 어느 날 해버리면 문득 보이는 거죠. 딴 세상이. 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딴 세상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구나.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들이 많았구나. 그럴 때 로또 같은 복권이 당첨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그런 기연이나 그런 인연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고는 그 틀 안에서만 살다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돌발적이고도 정말로 일탈 같은 그런 내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완전히 불안과 극도의 어떤 긴장감이 느껴질지라도 한 번씩 그런데 내 몸을 그냥 던지다 보면 그런 모험심이 자꾸 길러지면 인생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지면서 내 진동의 주파수도 점점 커지면서 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내 그 기운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운들이 많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잠시 이렇게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고향이나 이런 데를 못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연휴가 싫은 분들 그럴 때 제 얘기를 혹시 보시게 된다면 일탈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짓고 막 그 죄라는 게 범죄 행위 같이 막 그런 일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사소하더라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짓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일탈이 그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 저는 차를 몰고 주차를 하나 할 때도 완전히 골 때리는 상황이죠. 쭉 몰고 주차장에 가면 당연히 저기 비어서 저리로 싹 가는 것 같아서 저기 주차하겠구나 하는데 저기 갔다 후진해서 딴 데 주차하고 있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주차할지를 저조차도 모르고 가는 거죠. 저기 가야지 하다가 그냥 갑자기 싹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주차할지는 나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닥쳐질 일을
나도 예상 못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예상해? 제 앞날은 나도 예상 못하는데 내가 이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도 내가 나오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할지 나도 모르는데 뭐 그러고 그냥 맡기는 거죠. 내 에너지 파장에 맡기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쓰시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제 속에 그런 에너지가 그런 흐름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대로 맡겨 놓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인생이.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되게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이 드니까 되게 불안해하죠. 근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죠. 예측 못한 삶을 저도 예측 못한 저는 제 미래가 되게 막 궁금해 죽겠어요. 어떤 때 내가 커서 뭐 될래 할 때 내가 진짜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왜 막 계속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이제까지 수많이 그렇게 돌발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 전체 성향을 보니 내 색깔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맞춰져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일탈을 시도해보면서 자기를 내던져 가면서 여러 군데를 접합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나한테 맞는 에너지 주파수의 환경이 어딘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알아가다 보면 정말 자기를 잘 아는 곳에서 자기가 여기야말로 내가 뿌리를 내릴 곳이다 하고 그렇게 내리는 곳이야말로 자기가 후회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주변 분위기, 내 지금 분위기, 내 기운이 너무 답답하고 또는 내가 이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제 얘기 한번 들으시면서 너무나 쉽구나. 그냥 창문 하나 열면 되는 거고 한숨 한번 크게 쉬면 되는 거고 그냥 한번 이렇게 나가서 그냥 산책 한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행 가서 어디 그렇다고 뭐 해외를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까운데 어딜 가서 딴 지방의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내 원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토불이라고 해서 자기 나는 곳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환경을 내가 완전히 내 원소를 탈바꿈할 정도로 먹고 거기서 지내다 보면 완전히 사고방식도 바뀌어오고 다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꿔보는 거죠. 자꾸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내가 이 틀 안에만 갇혀있던 그 패러다임보다 다른 세상들이 훨씬 많이 보이고 나한테 더 훨씬 잘 맞는 세상이 이미 있었던데 내가 몰랐던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종교에 빠진 분들은 그 종교 한번 이제 그 강력한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그 종교 버리면 난 지옥 간다 생각하고 못 나오잖아요. 그런 그 정치도 마찬가지, 사상도 마찬가지. 다 그런 틀을 한번 구속되다시 딱 속박이 되고 거기에 딱 자기가 마음을 준 사람들은 다른 게 이제 안 보여요.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틀에서. 그때 안정을 느끼면 뭐 그건 좋은 거죠. 자기 그 터니까. 근데 그게 안 맞고 깝깝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튀쳐나가 보세요. 일탈을 시도한다는 마음으로 공기를 바꾼다. 먹는 음식을 바꾼다. 만나는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서 예측 못한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바꾸다 보면 진짜 나한테 맞는 것들이 느껴지고 뇌가 평상시 돌아가던 그런 습관적인 자율주행 모드의 알고리즘에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는 말로 계속 말이 나오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뇌가 쫄깃쫄깃하면서 내 구조에 평소에 가던 생각하던 통로들이 다 혼란이 오면서 굉장히 어지럽지만 나중에는 새 길이 나는 거죠. 그렇게 돌발 행동을 계속하면서 주변의 내 에너지 흐름과 내 기운들을 바꾸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숨 한번 쉬면 돼요.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문 한번 열고 그냥 거리 한번 나가고 그냥 그렇게 막 뛰쳐나가면서 막 그렇게 공기부터 들이마시는 걸 바꾸고 공기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들이마실 때마다 몇백만 개씩의 원소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원자가. 오행의 기운이 다 들어와요. 근데 동네마다 오행의 기운이 이게 포화되어 있는 그런 그게 다 틀려요. 성분들이 동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사도 동네가 어느 동네가 나한테 잘 맞는 동네가 있고 집도 나한테 잘 맞는 집이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자연 속에 퍼져 있는 원소의 기운들이라는 게 밀집돼 있는 곳이 다 다른 원소들이 그래서 어느 나라 가면은 석유 자원이 풍부한 그런 지하 자원이 있고 어느 철이 많고 뭐 이런 다 지하 자원들의 분포가 다 틀리잖아요. 종류가. 그게 오행의 기운이 다 틀린 동네들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빨리 못 옮긴다면 그냥 그렇게라도 자꾸 다른 공기 마시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곳이 어딘가 파악해서 진짜 맞는 곳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 그거를 시도를 안 하면 절대 못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 주변의 에너지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환기하는 느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걸 한번 환기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